이번 시간에는 3번 이동조와 4번 고정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보면 여기가 3번이고요. 여기가 4번. 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옷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동조는 이렇게 3번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겠죠. 손잡이를 돌리면 이 축이 돌아가니까 3번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4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조고 3번은 이동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공작물 이런 것들이 손잡이를 돌려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바이스 도면이 되겠죠. 고정조나 이동조는 형상이 비슷하고요. 단지 모델링 할 때 2번 가이드 블럭 위에 3번 이동조가 조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폭 치수, 이런 치수가 정확하게 2번과 3번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축에 여기 나사와 여기 축에 지름이 있을 겁니다. 이 지름에 이런 축이 끼워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름의 크기가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나 더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공작물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작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표면 거칠기를 정밀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여기에 지금 뒤쪽 부분이 있는데 이런 폭값에 1번 베이스의 폭값에 2번 3번 이동조와 4번 고정조가 이렇게 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번인데 형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수 기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자를 재고 이 부분과 자를 재면 43mm가 나오고요. 전체 치수가 7mm가 나오죠. 폭은 뭐 여기서 이 치수를 재면 되겠네요. 이런 치수. 그 다음에 여기 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치수를 가지고 일본 본체가 평면도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17mm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34mm가 되겠네요. 33mm가 아니라 34mm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플러스 눌러서 XZ 평면을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직사각형으로 가로가 34mm, 세로가 43mm를 놓고요. 돌출로 앞방향으로 17mm를 이동을 시켜서 를 만들어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폭이 34mm가 나와야지 여기에 이런 베이스 부분에 정확한 끼워 맞춤이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한 치수고요. 이렇게 옆쪽을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쪽 부분이 6mm가 되고요. 높이가 1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출 1호 반대편으로 사집합으로 끝까지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보면 우측면도에 보면 이런 부분에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재면 치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4mm 정도로 저희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따기 아이콘 눌러서 이 부분과 반대편 부분을 클릭을 해서 4mm를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또 3번 고정조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위에 이렇게 끼워져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끼워져 들어가는 부분을 그려줄 건데요. 앞면을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런 부분을 파줄 건데, 지금 치수를 이 바닥 부분에서 여기까지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지금 11m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측 치수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에 이런 뭔가가 채워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11mm가 되는 것입니다. 테이블 11mm를 해보도록 하고요. 폭값은 여기에 평면도에서 보면 이 12mm가 그대로 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2mm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와 동일하게 끼워 맞춤 24mm로 치수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조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이는 저희가 11mm 자로 재서 11mm 나왔죠. 그래서 치수를 이쪽 치수를 24mm로 조정을 하고요. 34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여기까지 치수를 5mm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출로 이 부분을 반대편으로 사집합으로 빼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이쪽 부분에 구멍을 그려줄 건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구멍을 그릴 겁니다. 투입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1mm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바닥에서 중심까지의 위치가 19mm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에서 까지의 위치가 19mm가 나오고 구멍이 11mm 나사가 되겠죠. 다음에 물론 당연히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점을 이렇게 누를 건데요. 바닥에서 위치는 높이까지 19mm가 나오고요. 전체 치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34mm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7mm가 될 겁니다. 구멍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H를 눌러서 여기에 세 번째 스레드를 누른 다음에 1mm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관통을 눌러주고 여기까지 쭉 빼준 다음에 시트는 없음을 누르고 전체 관통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사 구멍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 구멍이 되겠죠. 여기에는 5번 축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번 가이드 블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부분에 공차를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모델링과 2D 치수 기입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돗다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치수가 아니고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는 1번 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1번 베이스와 연결되고 여기는 2번 가이드 블럭이 연결되고요. 여기는 5번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조립과 관계되는 치수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모델링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위에는 제품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저장을 한번 하고요. 새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스트 평면을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서 직사각형으로 동일하게 네모를 그립니다. 이 치수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전체 폭은 34mm가 나왔는데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46mm가 나오는 것입니다. 46mm 가 나오고 이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재면 되겠죠? 치수를 재면 17mm가 나옵니다. 자, 바로 재 보시고요. 깊이가 지금 높이가 46mm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치수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 치수를 재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1번 베이스의 윗면이고요. 지금 고정조는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재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46mm와 4mm를 사각형을 그려서 돌출로 7mm를 그려줍니다. 이쪽 면에서 스케치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치수가 6mm가 되고요. 11mm가 됩니다. 돌출로 이 부분을 반대편으로 삽입합으로 확인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4번은 여기까지가 34mm가 나온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1번에 34mm와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육각 구멍붙이가 들어갈 여기서 여기까지의 중심간의 치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구멍이 이 축의 이 부분인가 들어갈 건데 치수가 맞아야 될 겁니다. 일단 탭 구멍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탭 구멍의 중심간의 위치는
치수가 24mm가 되고요. 베이스를 그릴 때 볼트 머리를 넣어줬고요. 볼트 머리가 들어갈 자리를 파줬고요. 고정조를 그릴 때는 택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요럴 때는 여기에 바깥 지름이 4mm 정도가 나오겠네요. 4mm가 나오고요. 여기서 요까지의 치수를 재주도록 하겠습니다. 7mm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이 탭의 깊이는 중요 치수가 아닙니다. 지금 나사가 요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나사가 요까지 들어간 거고, 여기 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사가 들어간 거고, 이게 드릴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보통 뭐 2mm에서 3mm쯤 되는데, 드릴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아랫부분에다가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스케치 S를 잡고 들어갑니다. 점을 두 개를 찍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중심의 위치가 24mm, 여기까지가 D를 눌러서 여기까지 위치가 24mm를 눌러주고요. 전체가 34mm죠. 그래서 전체가 34mm이기 때문에 끝단에서 여기까지의 위치는 5mm 정도 치수를 줘서 구석을 위아래 높이를 구석을 줘야 되는데, 이 치수는 이 폭값이 전체 17이죠. 여기서까지가 17이 나올 겁니다. 이 17의 중심선의 여기서까지 치수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치수를 확인해보면 8mm가 나오죠. 끝단에서 여기까지가 8mm가 나옵니다. 끝단이 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8mm를 주면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8mm를 주면 나중에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끝단의 기준면을 잘 잡아줍니다. 힙을 하니까 여기가 8m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를 눌러서 여기와 여기까지를 치수를 8mm를 주고요. 틀렸는데 여기도 8mm를 주도록 마찬가지로 H를 눌러서 탭 구멍에 시트 없음 눌러서 크기는 4mm로 바꿔주고요. 지금 깊이가 여기 마이크 각도는 118도를 해주면 되고, 여기는 11mm, 전체 치수는 14mm 정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면 이렇게 전체 깊이가 14고요. 전체 깊이가 14고 스레드가 남는 부분이 1mm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3m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구멍 이쪽 부분에 못따기를 4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4mm를 주고요. 자, 여기 이제 이쪽 부분에 스케치를 잡고 원을 그려줄 건데, 하나의 구멍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 중심선에서 이런 바닥까지 치수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보면요, 바닥에서 이 중심까지는 20mm가 나옵니다. 이 바닥에서 중심까지의 위치는 이 바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재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은 22mm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뚫어볼까요? 이쪽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점을 하나 찍어 줄 건데요.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22mm가 나옵니다. 22mm가 나오고요. 이 중심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폭이 34니까 가운데가 되겠죠. 구멍을 H로 뚫어줍니다. 그냥 단순 구멍으로 해서 지름은 1mm니까 14mm가 나오고요. 거리는 6mm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드릴 점은 네모로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6mm와 7mm의 두 배는 14mm, 여기서 여기까지가 14m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6mm가 나옵니다. 반대편에도 이렇게 뚫어 줄게요. 반대편에도 스케치를 잡고 마찬가지로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바닥에서 여기까지는 22mm가 나오고요. 끝단에서 여기까지는 7m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H 구멍을 뚫어 줄 건데, 지름은 6mm의 2배에 12mm가 되겠죠. 깊이도 6mm, 12mm와 6mm를 확인을 하고 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양쪽에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면을 잘못 봤는데, 지금 이 부분에 6mm만큼 뚫어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통을 하고 이쪽 부분에서 흰 구멍을 넣어줘야 됩니다. 구멍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대편에 지금 요 부분 있죠? 지금 지름이 12mm고 지름이 12mm고 키가 6mm가 아니라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구멍을 좀 더 관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통을 할 수 있도록 확인을 눌러줍니다. 2단 구멍이 되는 거겠죠. 앞쪽은 14mm가 되고 이쪽은 12mm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쪽 부분에 옆쪽 부분을 핀 구멍을 넣어 줄 건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스케치를 잡아줍니다. 그럼 이런 핀 구멍을 뚫어 줘야 되는데 여기 중심이 바닥의 중심과 28mm가 나오죠. 예, 지금 바닥과 28mm가 조금 복잡해서 보기가 힘든데 요 중심과 요 바닥과 28mm가 나옵니다. 지금 요 중심과 여기가 6mm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나요? 여기가 지금 6mm가 나오는데 인벤터 상에서 지금 요것을 6mm 잡기 힘들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2D 치수 기입을 할 때는 6mm로 해주는 것이 편하지만 3D 설계를 할 때는 28mm로 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그리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점을 하나 찍어 줄 건데요.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28mm가 나오고요. 이 폭은 끝단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가 8mm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중심까지 거리가 8mm가 나옵니다. 이런 치수들을 정확하게 해서 돌출로 구멍이 되겠네요. H 구멍을 눌러서 지름이 아까 전에 치수를 재면 2mm가 나온다고 했죠. 지름은 2mm가 되고요. 전체 관통, 요 전체 관통을 눌러줍니다. 아니면은 쭉 빼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2mm짜리 원이 관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구멍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 조립이 됐을 때 나중에 이렇게 축이 조립이 됐을 때 이 부분에 이 핀이 딱 걸려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게 돼서 축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동조와 4번 고정조의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연관된 다른 부품과 연관되는 치수들, 조립과 연관되는 치수들과 또는 끼워 맞춤이 되는 부분, 핀이 들어가는 자리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모델링을 해주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